당진 지역에서 2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현대제철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강보 해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명칭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태안군 하간포 어촌 등의 주민들이 태안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증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발생해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합니다. 방선영 기자, 가스 냄새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발생한 것은 25일 아침부터인데요. 당진시 성문면 주민들이 가스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고 신평과 순성, 당진 시내까지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때문에 당진시청과 소방서, 가스업체로 문의 전화 수십 통이 계속됐습니다. 예, 이 시에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추정되는 원인은 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추정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은 지난해 11월에 서산 대산소교학단지에서 발생한 유증기 누출과 같은 사고 가능성입니다. 당시에도 서산 대산에서 유증기가 누출됐지만 기류를 타고 당진까지 확산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당진시와 서산시가 이쪽 단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가스 누출인데요. 이 역시도 미래엔 서에너지 등에서 조사를 한 결과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스 수송선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입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악취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인 조사 결과 가스 수송선에서 가스가 누출됐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진시가 해양수산부에 현재 문의한 상태로 가스 수송선이 당진 지역을 지나갔는지 또 이때 가스가 누출됐는지 확인이 조만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악취가 발생을 했을 때 당진시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네, 당진시는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계속되자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지를 띄웠습니다. 당진시 전역에 가스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니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환경정책과 등에서는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 등을 나가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시 가스 악취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됩니다. 다리 이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태안군과 보령시가 서로 다른 명칭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으로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연륙교 이름을 원산대교로 결정했습니다. 주된 근거는 섬과 연결된 다리의 경우 섬 명칭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안면도에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안면대교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연륙교는 원산대교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지명 편주나 편람이 있어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만드는. 여기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해양 교량 명칭은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적이며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육교, 우리나라 연육교 58개 중에 섬 지역의 명칭을 따른 것이 39개 섬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령시가 명칭을 결정한 다음 날 태안군 역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연륙교 이름을 솔빛대교로 확정했습니다. 근거로는 연륙교 형태가 소나무와 빛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또 2009년 시공업체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서 처음 언급된 솔빛대교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해안보령 영육교의 명칭으로 그동안 통용되었던 솔빛대교는 늘 푸르른 소나무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주탑과 와이어를 형상화하여 설계대로 시공 중입니다. 푸르르고 아름다운 소나무를 형상화한 솔빛대교의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태안군은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태안군은 솔빛대교라는 이름이 어느 한쪽의 지명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면도 소나무 숲을 떠올릴 수 있는 만큼 가칭인 솔빛대교가 그대로 쓰여도 좋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연륙교가 원산도와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산대교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산도에 추진 중인 각종 관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기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최종 연륙교 명칭은 충남도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일본 출장길에 나섰던 양승조 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연하력 김용규 씨 사망사고와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지사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되풀이되고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충남에서 2,00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산재와 관련한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충청남도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사할 권한도 없어요. 근데 고용노동부에 있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위험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개선에 있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또 제도의 완결점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소신도 전했습니다. 자연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떤 자연의 복원,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저는 4대강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어요. 농업용수라든가 특히 식수와 관련된 게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후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뭐냐, 만약이라는 것을 할 때 만약에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미리 그걸 대비해야 된다. 지난주 4박 5일간 진행된 일본 순방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기업 투자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양 지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이번을 계기로 복지와 경제, 관광 분야에 대한 국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를 출발으로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건데 이게 어떤 도지사하고 공식적인 양해각서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식사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걸 절대적으로 우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행이 되면 계약서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약서 없이 어떻게 실행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 차원의 이 단계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 밖에 양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결정에 대해 국가 균형 발전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시 학교급식 직영화와 관련해 당진 지역 학부모들이 25일 급식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진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협의회 회원 50여 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급식 중단이 협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당진시는 차질 없는 급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급식센터 대체 장소와 일부 학교 인근에 집회 신고를 했었던 조공법인 책임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석 당진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회 시초는
지난 2월 20일 날 조공법인 측에서 지금 학교급식 직영화를 위해서 당진시에서 냉동 냉장 창고를 대덕리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월 4일 계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장소에 집회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학교급식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적 의미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취소된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 자체는 다시는 그런 방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의 집회입니다. 태안 지역 어민들이 태안화력의 석탄재 매립장 증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5일 어민들은 석탄재로 인해 미세먼지와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재를 매립하는 회처리장 증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증축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기본 입장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시는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은 제한하고 기존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착공 시기 조절과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서산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1,800여 세대입니다. 충남도의회가 각 지역에 지역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후에도 조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김유태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충남도의회가 지역 상담소 조례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공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충남도의회가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지역 현안, 의견 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명분하에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과 변형된 의원 보좌관 제도를 주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지역 민심과 상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19년 현재 일부 지역의 시군에는 현재 도의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와 충남도의회에 21명의 입법 보좌관들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충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도지사와 도의회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십니까? 지난 1월 31일 날 충남도의회의 본회의에서 지역상담 설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 충남도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 2항에 의거 조례안을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표를 하든지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의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이해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단체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 2월 7일에 충남도지사에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아울러 충남도의회 관계자로부터 3월 임시회에는 지역 상담소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또 1월 31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시에 39명 출석에 찬성 24명, 반대 9명, 비권 6명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의 요구 시 42명의 도의원이 모두 참석할 경우 28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두 단체장 간에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지역 상담소 설치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예. 우선 천안시나 당진시의 처형군청 청산회에 도의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우 도의회 사무실과 인접 지역으로 언제든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충남도내 15개 시군 홈페이지 등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간과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가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상담소 운영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추정한 4년간의 소유 예산은 19억 6,2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입비, 운영비로 1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상담사의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부분으로 지역 상담소의 주 기능인 도민의 건의사항 처리보다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역할이 강한 지역 상담 설치에 다수의 충남 도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므로 저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전부터 좀 워낙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연대에서 이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성명서 발표 후에 충남도의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2월 7일 날 성명서 발표 충남 도의원들이 반응이 설치 강경파와 유보파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운영위원장과 찬성한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유보파의 경우나 반대파의 경우는 도민들이 반대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는 3월 임시회 때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에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봐서 네. 예. 이것으로 봐 충남도의회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 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도민 의견 수렴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입법 예고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지역 상담소의 역할 및 운영 방안, 소유 예산, 기타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상담 설치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은 지역 상담소 설치의 당위성과 장점만 홍보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를 보완하여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언론,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과 각 시군과 도 홈페이지를 통한 난상 토론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저희 단체나 지역 여기 도민들은요.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 기간을 갖고 협의와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요. 그러나 충남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해당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삭감운동과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충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김유태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굿모닝 충청 살펴봅니다. 올해 천안 차암초등학교와 인해학교, 보령 학생임해수련원 등 충남 지역 교육시설 3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곳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육당국이 학교 등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이 안전과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달 3일 오전 9시 32분경 차암초 증축공사장에서 용접 시공 도중 불꽃이 외장재 스티로폼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어 지난 2월 3일 오후 10시 12분경에도 보령 수련원 2층 방송실에서 전열기구 가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단체로 투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3시 13분경에는 인해학교에서 내진 보강 공사 중 용접 작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로 유사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도내 교육시설 3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축 및 증객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수십 년 된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 과정의 연간 안전교육을 51시간 이상 반영하고 있다며 1년에 2차례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별 정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충청권의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10년 이상 임대 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대비해 지난달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신규권 신규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은 절반가량 감소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 216명, 충남 230명 등 모두 744명의 임대 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새 376명이 감소하며 대전 128명, 충남 121명 등 모두 36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것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13 대책에 따른 연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 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에 대한 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것이 반영된 것이란 입장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까지 감소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2,5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됩니다. 충남도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가운데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2,500여 곳을 점검하며 공장 밀집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입체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명절 기간과 장마철 기간 특별 감시를 실시하고 오는 5월과 10월에는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무허가와 비정상 가동 등으로 5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시 유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특별 물량 공급 심의를 요청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이란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 2학기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만족도가 학생 88%, 학부모 8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로 스쿨 과정 역시 학생 96%, 학부모 95%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군은 태안경찰서와 수렵인연합회 등과 손을 잡고 25일부터 2달 동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과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은 총 3개 반 21명으로 구성돼 고라니와 비둘기 등을 포획할 예정이며 멧돼지 기동 포획단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에 집중 배치돼 24시간 상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포획 지역은 태안군 전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군은 인당 포획 수량을 제한하는 등 남획 방지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태안군 원북면 신도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로 초기 진화됐습니다. 신고자는 사무실에서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연기와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한 뒤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자칫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지만 신고자가 신속하게 초기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형 대기질 분석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질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충남도 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확산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합니다. 연구원은 충남 지역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1제곱킬로미터 격자 단위의 정밀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안군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유족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김봉국, 김관영 독립유공자의 자녀 가정을 방문하고 국가유공자집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태안에는 홍순대, 김정진 등 7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생산된 쌀 10톤이 25일 호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나루 쌀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여 톤 이상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싱가포르에도 수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쌀 160여 톤이 해외로 수출됐으며 당진 농산물 해외 총 수출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충남도서관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3.1 평화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추진단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6일 오후 4시 30분 당진시청 해나롤에서 열리는 2020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6일 오후 2시 운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운산면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6일 오전 10시 태안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6일 오전 11시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리는 제22회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맑다고 방심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4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당진과 태안이 9도, 서산과 예산이 10도, 홍성과 청양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하기에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외출 계획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미세먼지 생각하셔서 마스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고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